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진짜 하고 오셨어요? 아점. 제가 이제까지 계속 강의하면서 여기 저희가 이제 1시 반 시작이니까 약간 점심시간이 이동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이동시간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인사는 드리면서 점심 먹었냐, 밥 먹었냐, 이렇게 식사하셨냐, 이런 인사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없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식사하셨냐 소리를 꼭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선생님은 아점 드시고, 선생님도 아점? 거의 아점. 선생님도 아점? 선생님도 아점? 저는 이제 7시에 먹었으니까 그 뒤로는 몰라요. 7시에 드시고 안 드시고? 우리 쌤은? 저 일 끝나고 바로 먹고. 그럼 몇 시에 먹어요? 저도 아점이다. 아니고 아점 비슷한 11시 막 이럴 때? 그러면 다들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누룽지 조금. 누룽지 조금.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오늘의 주제가 금생수와 조우거든요. 이제 금생수와 조우를 하면서 이 금생수라는 것이 우리 사주 안에 한기, 추운 기운을 내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추운 기운을 물어보는 게 조우예요. 근데 이 물어본다는 뜻이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느냐, 밥 먹었냐, 또 뭐 힘들진 않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작용이 있는 것을 조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온난한 거니까 나 지금 되게 아프면 얼마나 아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가 조우가 있다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밥 먹었냐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수술한 언니가 있었는데,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도 제가 수술했는데 괜찮냐 소리를 안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생수와 조우입니다. 자료를 이미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단톡방에도 올렸고, 네, 출력, 선생님, 선생님 주실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 올려주면 뽑아오는데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보실 분은 미리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고, 출력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다 받으셨죠? 네. 이제 저희 엄마가 무인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성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넘겨짚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넘겨짚는 걸 안 한다는 거는 누가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오면 힘들구나 하고 가만히 봐두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바로 물어보거든요. 네, 넘겨짚지를 않아요. 무인성은 사실을 물어봐요. 사실은 이제 사실을 물어보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저희 엄마가 물어보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밥 먹어 이렇게 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밥 먹어 이러고 약간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보면은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밥 먹었니? 아니면 밥 배고프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밥 먹어 하고 이렇게 말을 좀 지시형으로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밥을 먹어야 되는 행위는 중요한데,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지, 누구랑 먹었는지,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늘 이렇게 행위나 결과 중심으로 물어보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궁금해서 전화하면 그건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약간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막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어떤 걸 놓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그 사람이 밥을 먹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싶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밥은 싫고 칼국수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행위나 결과로만 물어보면 밥 먹어
아니면 지금 먹으러 가자 이렇게만 한다면 이 사람의 실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우예요. 조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조우는 뜻은 다 아시죠? 뭐 이 저번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이 고를 조자에다가 기호 후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를 똑바르게 한다. 이게 기호를 바르게 한다는 뜻은 선생님 기후를 바르게 한다는 기후가 일단은 지나치게 춥거나 덥거나 하면 이거를 좀 덜 덥게 또 시원하게 추울 때는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조우이고, 그러려면 이 조건이 뭐 지금 봄처럼 또는 가을처럼 선선하거나 어느 정도 따뜻한 기운이 나오면 조우가 특별히 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우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우의 조건은 이 계절이 순탄하면 안 되고 평화로우면 안 되고 좀 선선하거나 살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절이 아주 춥거나 또는 더워야 함.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계절이 춥거나 더운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절이라 사주가 계절이 아니어도 춥고 덥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력. 이제 자 그러면은 조의 판단을 먼저 해야 되죠. 이 춥거나 더운 거. 네, 그러면 첫 번째 원력. 그럼 원력이면 월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월은 어디에서 봐요? 지지에서 보죠. 태어난 계절이고, 그러면 추울 때는 언제예요? 겨울. 월로. 이제 요거 있죠. 지지 요거. 해자축. 그렇죠. 그러면 추울 때는 지지로 보는데 해자축. 더운 건요? 그러면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질문할게요. 겨울인데 날씨가 따뜻해서 꽃 피는 개나리 피는 계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조우가 필요해요 그때? 그렇죠. 그때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름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여름인가가 되게 시원했어요. 그 코로나 막 이제 있었을 때 그 여름이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경자년에. 그러면 그럴 때는 에어컨도 한 번도 안 킨 집도 많거든요.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네, 그럼 그거를 사주 안에서 봐야지.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그 생활에서 느끼는 거고, 그게 사주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추워져 있어서 조우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 사람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진짜 더워갖고 이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이나 부채나 선풍기라도 있는 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원력 말고 또 있어요. 이 사람 춥다 덥다 알 수 있는 것.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힌트는 천간으로. 네. 춥다 덥다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써볼까요? 그냥 심심풀이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제 선생님들이 찾아보세요. 추운 것과 더운 것 각각 하나씩 있죠. 추운 거에 관계되는 글자, 더운 거에 관계되는 글자. 이미 해주시겠다. 이제 그러면 추운 것은 뭘까요? 여기서 추운 거 임. 그다음에 더운 거에 관계되는 글자는 병. 자, 그러면 천간에 이제 조우를 하는데, 조우는 기후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 춥거나 더울 때 그 환경을 개선해 주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개선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기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런 거를 판단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게 조우가 필요하려면 춥거나 더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의 그 환경이 실제로 추운지 더운지 판단할 때
첫 번째는 월령에서 이러면 진짜 계절이 시간이 더운 거잖아요. 그때가 돼서 더운 거예요. 근데 천간에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병하고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조우가 필요할까요? 그럼 이거는 추운 시간에 도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시절. 춥고 더운 시절에만 도착을 했어요. 얘는 천간에 있으니까 덥고, 이거 먼저니까 덥고 추운 뭐에 접근해 있는 거예요? 시절이 아니고 천간에 있으니까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이것만 있다고 해서 춥거나 덥거나 또는 조우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얘들이 실제로 추울 조건, 실제로 더울 조건, 이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조우를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강의를 추운 계절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조우가 있는데 환경이 별로고 집도 되게 가난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 라든가 또 이 사람은 조우가 없는데 되게 부자야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걸 볼게요. 이제 지금 조우가 어떨 때 필요하다. 요거는 조건은 아셨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해자축이나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이나 천간에 병화나 임수가 있는 사람이 조우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1차 조건은 갖추고 있다. 쉽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금생수라고 이제 앞에 힌트를 약간 드리긴 했어요. 자, 임수가 실제 이 한기에 온도를 내려주는 한기, 그리고 병화는 온도를 올려주는 난기예요. 이게 둘이 싸우죠. 한기와 얘는 난기, 따뜻한 난기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인데 한기가 실제로 추우려면 이 사주 안에 뭐가 하나가 더 보탬이 돼야 돼요. 얘하고. 예, 얘 한기를 유지시켜주는 진짜로 춥게 만드는 글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금. 금이면 천간에서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계속 한기를 유지시켜줘야 이 사주가 진짜 추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어요. 금생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니요.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금생수가 안 돼 있으면. 네,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데 한기에 물 자체가 그냥 그 상태로 딱 얼어버린 거는 이미 금기가 경금이나 신금이 없을 때. 그런데 금에서 금생수로 흐르면 위에는 얼어 있을지라도 밑에는 물이 안 얼어요. 우리가 한겨울에 계곡 가보면 밑에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위에는 꽝꽝 얼어 있죠. 근데 위에 그 물이 되게 맑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아주 추우면 거기도 얼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안 얼어요. 이렇게 얼지 않는 상태, 한기인데 굉장히 물 분자들이 안 얼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상태가 경신금의 금생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한기가 유지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병화의 난기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서로 대립이 되는 거니까. 얘는 경신이니까 얘는 목이죠. 간목, 을목. 그러니까 병화만 있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병화가 어떻게 돼요? 같이 얘들을 생을 해줘야 돼요. 목생화가 돼야 진짜 뜨거운 환경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없으면요? 덜 뜨거운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요. 네. 뭐가 너무 뜨거울까요? 너무 뜨겁다 그랬어요, 제가. 뭐가 너무 뜨거울까요? 여기도 얘가 없으면 더 춥다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더 춥다고 그러는데. 원래 목을 태워줘야 더 불이 생겨. 그렇죠. 예, 뜨거울 것 같은데 더 뜨겁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생각이 만들어낸 추움과 더움이에요. 없으면.
얘들이 없으면 내 생각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더 추워요. 마음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런 데서 태어났지? 누가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했을 때 나는 안 끼워주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생이 없는 추위와 더위예요. 더울 때도 그런 생각. 네, 더울 때도. 그럼 생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덜 해요? 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일해야 돼서. 너무너무 추워서 일해야 돼 갖고. 안 그러면 금방 타 죽게 생겼고 금방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물이 얼지 않는 얼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물이 어는 속도, 분자가 결합을 해서 어는 속도하고 얼지 않으라고 물끼리 분자 운동을 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연의 이치가 사주 속에도 있는 거예요. 금생수가 돼서 물이 막 흘러가야 얘가 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얼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추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 외롭고 힘들어, 쉬어야 돼, 지쳤어,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이 없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막 일하는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나는 힘들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하루라도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일을 가져서 사람들하고 융화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막 이건 이제 사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추위가 발생한 것은 금이나 목이 있을 때 진짜 추위나 더위가 발생했고, 얘들이 없으면요, 추위가 발생이 안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마음이 추워서 웅크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안에서 이렇게 된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외롭고 춥고 힘든 마음을 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목이 없으면 불이 꺼졌으니까 추운 거예요. 똑같이. 목이 없으면, 화는 목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불 자체로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으로 유지가 되는데, 목의 운동으로, 목의 기운으로 유지가 되는데, 목이 없으면 화가 꺼지니까 얘도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에 이렇게 목이 없고 병화만 있으면 이 사주는 추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늘 춥다고. 그러니까 뭐 화가 많아서 뜨겁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가 많은데 목도 없는데 뜨겁다 그러면 토가 높아서 토가 보온 장치를 해주는 경우고, 토가 보온 장치를 안 해주면 무지하게 추워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저희 엄마 사주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춥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토가 없으니까 열을 보호 안 해서 추워요. 목이 없거든.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느껴지시나요? 금이 금으로 아니면 목이 목으로 계속 불을 유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으로 굉장한 한기가 발생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거, 더위가 실제 더위가 아니라 가짜 더위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탈진단 상태가 된다. 얘는 굉장히 춥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잘 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되고, 여기는 내가 너무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탈진된 마음이 나요. 이게 없으면, 생해주는 것이 없으면. 자, 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주 안에서 있는 걸로 글자로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이 마음 상태를. 그런데 이거는 천간끼리 읽는 거예요. 얘도 천간끼리. 그러면 이제 지지에 요거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시간을 그러면 똑같이 얘하고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해자축이 진짜 추우려면, 개나리 피는 해자축이 아니라 개나리 안 피고 꽃이 안 나오는 겨울이 되려면 해자축은 뭐가 도와줘야 될까요? 신유. 그렇죠. 네. 여기가 수죠. 수를 유지시켜 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계속 흐르게 하려면 금의 기운이 돼야 되고, 지지에서 금의 기운은 신유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해자축의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추운 걸까요? 진짜 추운 걸까요? 아니요. 얘가 있어야지 진짜 춥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오미는요? 얘는 화기운이죠. 네, 화기운이 진짜로 더우려면, 뜨거운 계절이려면 여기는 뭐가 지나가야 될까요?
지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묘진. 자,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윤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음력이라고 하고 말이 단어가 막 그냥 튀어나와요. 대충 알아서 알아. 남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웃어야 되는데. 저 전화 왔었잖아요. 저기 진주인가 어디에서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상담 신청이 왔어요. 그런데 홍보가 되는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저 막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떨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막 했는데 저 뭐 이쁘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2월 달에는 날씬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이만큼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 선생님이 날씬해진 것 같아요. 아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2월 달하고 그때는 좀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냐고. 예. 근데 또 마침 또 자기 사주를 막 해놓고서는 제 사주는 막 써도 됩니다. 막 샘플로 써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한 가지 항목에서 그분 사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샘플 잠깐, 예,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항목만 전부 다 하진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요게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기준이 되는. 예, 사주를 볼 때 기준을 잡는 게 사주가 보이는 마법이 생기거든요. 읽히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보이시죠? 여기 우리 맨날 하는 거 수, 화를 기준으로 목금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목금 입장에서는 목금이 움직이려면 수화가 도와줘야 된다는 뜻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후잖아요. 조후라는 건 기후기 때문에 이 기운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임수의 한기, 이 수기운이랑 화기의 난기로다가 뜨거워졌는가 이런 거를 살피는 거니까 여기는 수화를 기준으로 목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안에서 실제로 이 추운 시절을 지나가는데 금생수로 실제 춥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열심히 살죠. 왜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금생수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절이 안 돼 있어도 이 글자가 있으면 이란 뜻도 돼요. 이 임수는 한기면서 이 사람이 부와 귀 중에서 뭐를 더 추구할까요? 임수에 태어난 사람들은,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부를 더 추구해요. 그리고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를 더 추구해요. 그러면 해자축에 있는 사람은 뭐를 더 추구해야 돼요? 해자가 있으면, 해자축이 있으면 부를 더 추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오미에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기운이기 때문에 난기이기 때문에 귀를 더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금생수가 없다면 돈을 벌고 싶다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만 한다. 예, 또 이게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 이제 생각해 봐요. 내가 되게 추워. 현실이 추운데 금생수가 없으면 실제 추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춥다고 생각만 해. 그쵸? 그렇게 되죠? 움직이지 않고. 근데 불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제 추워서 자기가 금생수가 돼 있으면 실제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가서 일도 하고 내 돈이 되게 소중해지거든요. 일해서 벌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없으면요. 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귀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목에 그 수생목을 하려고 그래요. 목이 키우면 사람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좀 펑펑 쓰는 경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사오미에 여기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귀니까 성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묘진에서 있는데 이게 없어. 키울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 갑자기 금을 화급금하려고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귀에서 불로 바뀌어 버려요.
반대 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 내용이 약간 헷갈리죠? 그럼 사주를 보면서 하나씩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짜 그런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죠? 응, 누군지 알겠죠? 저예요? 응. 거꾸로인데. 아니, 그냥 상관없어서, 순서는. 자, 여기 봐봐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쳐요. 자, 그 여기에서 1번 뭘 봐야 되죠? 여기는 지금은 겨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임수가 있으면 춥다, 병화가 있으면 덥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간에 병화가 있죠. 그러면 덥다. 그쵸? 더운 게 실제예요? 생각이에요? 여기는 더운데 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이고 실제 덥다는 생각, 굉장히 지쳤다는 생각을 해요. 더운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에 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쳤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통변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용어를 정말 다양하게, 언어, 어휘를 다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타올랐다 이러면 뜨겁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오르느냐고, 실제는 안 타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장작이 다 소진됐으니까 지쳤다, 힘들다, 여기까지 갈 수 있죠. 네. 목이 없어서 실제인 사람은 하느냐고 힘들고, 이 경우는 덜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읽어보는 거야, 한 글자씩. 얘는 목생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 속에서 이런 관념이 생겨버려요. 이게 생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임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임수가 있으면 이게 상황이 추위가 발생한 거예요. 춥다, 덥다로 했으니까 춥다. 왜 춥다라고 해요? 진짜 추워요, 안 추워요?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있으니까 진짜 추위가 발생했다. 이러면 진짜 추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열심히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구멍 거. 근데 그 열심히 안 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 그쵸?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사주 볼 때 거의 천간에 이렇게 금생수가 돼 있으면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다가 90%예요. 집에 부자가 안 부자고 상관이 없이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다가 거의 90%예요. 이게 제가 100%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좀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거의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이제 또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거 해석할 때 춥다 덥다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합쳐서 뭔가 그런 걸 주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해야죠. 그럼요. 이제 해야죠. 이 사람은 더운 거에 대한 게 더 강한 거예요. 추운 거에 사주가 추운 게 세요, 더운 게 세요. 힘의 크기도 일단 봐야죠. 추운 게 세죠. 그렇죠? 추운 게 세죠. 이 병화가 있으면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인성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하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지치고 힘들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거 요거 하나만 읽어주는 거예요. 얘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지쳤다, 힘들다, 이것도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 뭐 사람에서 힘들다, 내가 성장하려고 힘들다, 인성을 지키느냐고 힘들다. 이 인성이라는 건 인간성이나 사람 본성 같은 것들, 양심적인 것들도 포함해요. 이걸 지치냐고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확실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금생수로 유지되고 있는 걸 먼저 읽어줘야 돼요. 얘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생이 없으니까. 목생화, 이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내가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은 추우니까 열심히 살겠다. 그 다음에 귀보다는 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고 내 생활의 안정이 먼저다. 부라는 것은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생활의 안정,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 얘기를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으로 할게요. 을로 하면 을이 타 죽어갖고 갑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읽어줘야 돼요. 자기의 이 사람을 사람을 성장시키고 인성을 길르고 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적 안정, 그리고 나의 직업적 안정도 꾀하겠다. 이거랑 비슷한 의미지만 여기가 조금 더 이 부의 방점이 찍혔다 뿐이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똑같아요. 이때는 임수라는 이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읽어야죠. 이제 춥다가 아니라 신금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 춥고 외롭다 힘들다로 가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반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간에 임수가 금 없이 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우울. 예, 약간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약간의 슬픈 감정까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의 한기가 만드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금이 있어도 외로운데 금이 없으면 그 마음의 그 외로움들이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이게 조금 읽히시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금생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 그냥 상관없이 지지에. 시지에 이렇게 아무거나 있어. 얘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를 읽을 때는 이 조우를 살필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거는 생각인데 생각 속에서도 맑게 흘러야 되고 현실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격국하고는 지금 조금 다른 얘기고 오행에서 오행작용을 볼 때는 천간과 지지를 따로따로 떼서 본다. 이거는 이 사람의 지금 삶의 자세나 태도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이 글자 하나 있는 걸로 삶의 자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읽을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네. 목이 없으면 정거 지치는 게 아니라 저것도 춥다고 하시잖아요. 네. 추운 마음 자체가 추운 거지. 그럼 그 지금 저 병이 두 개가 있어도 이거 꺼진 목이에요. 꺼진 병이에요. 꺼진 병. 오히려 이 임수가 더 강해지는 거지. 네. 여기 이 병화가 뭐 목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쌍병 저번에 그게 또 생각났나?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에 쌍병이 아까 제가 을목을 썼다가 지우고 타 죽는다 이러면서 이 갑으로 바꿨잖아요. 이 쌍병이 을목 있으면 타 죽지. 임수가 있어도. 임수가 있어도 조절 장치가 이럴 때는 토로 조절하는 거예요. 임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토는 뭘로 조절해요? 선생님 저번 아까 강의 듣고 오셨다고 이제 여기 얘네들 조절하는 토 무토. 예. 이게 양은 양끼리 아까 그 말씀하셔갖고 이제 기억 확실히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화가 있는데 무토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있으면 얘가 잘못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주를 놓고 보면서 하면 이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육신격국으로 뭐 엄청 좋다 해도 오행에서 문제가 되면 자기의 되게 훌륭한 자질을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주셔야 된다.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나이가 되게 예민하게 쓰는 글자들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이걸 본 다음에 넘어가야지. 이거를 살피지 않고 사주가 그럴듯해 막 등락해가 판 것 같고 막 이래요. 막 이러면은 금백수청한 것 같고 이래서 좋다 이러면은 잘못 감명할 수가 있어요. 이 잘못 감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 크기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크기를 잘못 계산해서 쓸데없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쓸데없이 좌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뭐 수화상전이라 힘들다.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을 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격려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뭘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기준을 잡으시라고 제가 특별히 1시간을 그냥 진도 안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보는 순간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천간에 막 금만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도 그러면 이 조우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천간에 금만 있을 때. 봄, 가을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왜냐면 얘들만 춥고 더운 온도에 관계되는 거니까 목금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목금이 없는데 없는 임수를 갑자기 불러들여갖고 춥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응. 지지도 해주시나요? 진짜 할 거예요? 너무 다 오늘 지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지도 있지. 여기 보면 예, 그걸로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봐요. 나 저거를 바꿀게. 아예. 바꿀게. 이쪽으로 써야 돼. 월지를 바꿨을 때.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이 있고 이거는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안 나오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천간에는 금생수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금생수가 돼 있는 상태로 사실은 조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조후는 필요하지만 조후가 필요하려면 조후를 쓸 수 있는 자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자기 상태가 되는 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추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안 낸 사람한테 따뜻한 병화라는 조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금생수로 추워졌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병화라는 조우를 써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미래의 희망을 뭔가 가지고 뭔가 나를 성장시키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금이 없으면 춥다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이 병화가 조우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와이파이를 만약에 쓴다고 쳐요. 그럼 와이파이를 갔는데 와이파이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쓸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 되는 기지국에 가갖고 거기에 맞게 번호도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우를 쓰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조우를 쓰기 위한 1번 조건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현실로 드러나려면 수화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고 목이나 금이 현실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목금이 춥게 만들거나 덥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천간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여기가 조우예요. 얘가. 조우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조우가 있으면 엄청 부자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병이 하나 더 뜨면은 과하죠? 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는 자 여기 만약에 자월이라고 쳐요. 이 자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때 해자축이니까 이때도 춥다. 추운데 진짜 추우려면 신유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 추운 걸 인식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아껴요. 절약해서 살아요. 절약하고 쓸모없는 거 안 하고 판단해서 아주 좋은 거 최적화된 것만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돈을 함부로 안 쓴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쓰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여기 없으면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돈이 새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술을 돈이라고 보잖아요. 돈을 그냥 퍽퍽 잘 쓸 수 있다. 네. 왜? 이거는 돈 귀한 줄 알아야 되니까. 추운 데는 돈이 최고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만물이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만물이 다 죽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물을 뭘로 바꿨어요? 돈이라는 거, 물건이라는 걸로 바꾼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목금으로 키우질 못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진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없고 여기에서 금이 있으면 금으로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천간에
천간에 신금이 있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이건 없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지는 지지끼리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 안에 있다는 뜻은 내 습관이 그렇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천간도 내 사주인데 그게 효과를 네네. 천간에 있는 금이 여기서 왜냐면 얘는 시간이니까 태어날 때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건데 천간에 있는 거는 생각이고 이게 뭐 실제 습관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게 감명을 해보면 천간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금생수화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거는 조금 다르더라 얘기가. 그러니까 좀 따로 보시는 게 좋고 천간은 작용을 조금 하기는 해요. 왜냐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간에 있잖아요. 되기는 하는데 천간에 있으면 언제 되냐면 운이 지나갈 때 습관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금이라는 게 있고 이 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통근, 투간, 투출 배웠죠. 얘가 혼자만 떠 있으면요. 이거를 투출이라고 그러고 이 A 근은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근이 없으면 생각만 존재하고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도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죠? 천간 지지를 따로 본다는 이유가 통근과 투간 투출 개념에서 천간에만 있으면 우리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지. 생각은 있으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 10유술이라는 3년을 지나가면 없던 습관이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이게 저도 제가 이런 그렇지는 않네요. 저는 아예 금이 없으니까 말할 게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응. 진짜 밑바닥 가도 우울증은 안 걸리더라고요. 네. 우울증은 안 걸리죠? 네. 진짜 바락해서라도 뭐 어차피 팔다리 있으면 괜찮다. 그런 마인드, 아주 최전방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인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간 지지로 다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래 근데 불이 있는 거에선 지지도 그럼 부닥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오가 있었나? 이거는 좌우충을 하는데 이 충은 그때도 한번 충을 제대로 안 했나? 충은 삼합이 된 상태나 육합은 조금 애매하고 삼합이 된 상태의 충은 좋아요. 그 충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변화, 이동, 이별. 그런데 그게 단절이라든가 내 퇴보를 뜻하지를 않아. 내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한 번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 충에게 상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2보 후퇴. 그게 차이가 있죠. 조금 이해 가셨어요, 이제?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에도 목이 없으니까 지지도 저것도 귀가 아니라 부은 거고. 저는 해자축이니까 그렇죠. 즉 자도 부고 귀에도 부은 거예요. 그렇죠. 부로 가야죠. 결국은 부로 가야지. 보니까 결국 부로 가야지. 그런데 여기서 자수라는 거는 자수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어요. 얘는 정신적인 것에 영역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 글자로만 사주를 해석하면 이제 너무 굳어버려요. 생각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맨날 남 탓하고 추운 임수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임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추운 생각만 하고 남 탓만 하는 사주한테 열심히 살아라, 지금 당장 알바를 해라 그러면 이 친구가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 마음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먼저 어루만져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일을 해보거나 자기 의지를 더 내. 그러니까 한 번씩 힘들더라도 잠깐 쉬어가는 거는 있어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는 왜 이래요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도대체 생각 속에 존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고 와요. 근데 사실 금이 없으면 생각만 되게 많고 아무 일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녀요. 나와서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막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 사주를 봐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궁금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베이스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고 나면 이 사람 삶의 태도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운을 맞을 때 이게 준비됐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준비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면 대체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로 시험을 보면 되겠다 안 됐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걔는 뭐 새벽 2시까지 하더라. 될 줄 알았어 이러죠. 걔는 맨날 게임만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줄 알았어. 이러잖아요. 이게 상식선에서 똑같다는 거지. 사주 안에서 추우니까, 진짜 추우니까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들이 어떤 운이 왔을 때, 아, 이 운에서 얘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나왔던 선생님 거 하나 뭐 때문에 보내준다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자, 여기 이제 사주가 실제 추운지 안 추운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천간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써놨고요. 지지에서 이제 자축이면 추운 계절일까요, 안 추운 계절일까요? 이거는 뭐 무르나 마나죠. 자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추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생수. 금생수가 됐습니까요? 네, 여기 그러면은 이 사람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쵸? 근데 이제 자축에 이게 개수가 여기에 개수라는 글자를 중심을 쓰고 이게 원령이잖아요. 자축 원령에서 이 개수가 결국 키우려고 하는 것은 간목이에요. 여기 사주가 간목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간목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추운 계절에 여기 보면 자축 개 갑하면 간목을 키우려고 수생목 하는 거예요. 수생목을 하면 얘를 키워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지 키우죠? 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화? 화라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병화가, 얘가 조우가 돼야 돼요. 그쵸? 이럴 때. 이 얘기는 이 금생수가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조우를 쓸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이 되는 사람이고, 이 조우가 병화로 조우를 하면 이 땅이 녹았을 때 이 간목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병화가 없이 떠 있네요. 그 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간목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간목이죠. 이 간목은 원래 조우 역할을 할 때 어떤 조우 역할을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내줘. 이런 식으로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얘는 조우가 필요한 상태에서 조우는 없고 갑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게 나를 이끌어주는 얘가 인복으로 작용할까 안 할까요? 궁리를 해보세요. 갑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제 해가 안 떠가지고. 그러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죽었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멘토를 받다잖아요, 원래는. 간목이 있으면.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멘토를 해주는 사람, 남한테 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이 있어도 똑같아요.
주는 사람이 돼요. 예. 애초에 이 금생수가 된 상태로 이 관목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을 등대 삼아서 사는 자세가 돼 있어요. 어떤 희망을 보고 등대 삼아 사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관목이 이 상태는 안 필요하다. 그럼 관목의 조우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가 너무 나서. 관목의 조우가 필요한 사람은 금생수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금생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봐.